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감지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감지기의 정의입니다. 감지기의 정의는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 그리고 불꽃 또는 연소 생성물로 인해서 자, 화재 발생을 자동적으로, 그죠?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수동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거나 또는 이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바로 감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감지기 중에 하나가 그 나중에 배우겠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감지기 내부에 이제 음향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여기서 말했죠.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감지기 같은 경우는 바로 수신기에 발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재를 자동적으로 직접적으로 감지하는 그 장치가 뭐다? 바로 감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게 되면 감지기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연기 감지기 중에 하나입니다. 연기 감지기. 그래서 감지기에는 뭐 열 감지기가 있고 연기 감지기도 있고요. 그리고 불꽃 감지기 같은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감지기는 열 감지기와 그리고 연기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지기의 이제 그 종류부터 한번 볼게요. 종류. 자, 감지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 감지기와 그다음에 연기 감지기 그리고 불꽃 감지기 같은 것이 있는데 자, 먼저 열 감지기부터 볼게요. 자,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뜨거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열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발생하는 열을. 그래서 열 감지기에는 지금 보시면 총 5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먼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있어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이것은 주위의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 그러니까 일정 온도가 아니라 일정 상승률, 어떤 이제 그 비율을 말하겠죠. 상승하는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이거죠. 일국소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그 지점, 스팟. 그래서 여기서 스포트형이라고 하는 게 이거죠. 스팟. 이게 스포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그 범위가 아니라 어떤 한 지점, 스팟,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국소에서의 열 효과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을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라는 겁니다. 일국소. 좁은 범위죠. 그 다음에 차동식 분포형. 자, 분포형. 좀 이 용어 자체가 넓죠. 넓죠. 그래서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똑같아요. 원리는. 차동식 스포트형이나 차동식 분포형이나 똑같죠. 그죠?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넓은 범위. 분포. 그죠? 넓은 범위 내에서의 열 효과의 누적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을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비교하셔야 돼요. 일국소인지 넓은 범위인지. 그죠? 스포트형, 분포형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 정온식 감지선형. 이 용어 자체 보세요. 감지선. 자, 보세요. 자, 감지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형체가 있어요. 이렇게 형체가 있는데 이 정온식 감지선형 같은 경우에는 자, 전선으로 되어 있어요. 전선 형태로 되어 있는 유일한 감지기입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정온식 감지선, 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감지선형. 그래서 이거는 자,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자, 차동식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됐을 때 작동하죠. 그런데 정온식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됐을 때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됐을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요 감지선형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전선으로 되어 있어요. 좀 특이한 형태예요. 그 다음에 정온식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좀 반대예요. 자,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마찬가지로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전선으로 되어 있으면 감지선형,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스포트형.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죠? 전선으로 되어 있으면 감지선형,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스포트형.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5번째. 자,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입니다. 보상식 스포트형 같은 경우는 차동식과 정온식의 합친 겁니다. 합친 거. 그래서 차동식 스포트형과 정온식 스포트형의 성능을 겸한 것이다. 그래서 차동식 스포트의 성능과 정온식 스포트형의 성능이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합친 거예요. 합친 거. 그래서 차동식 스포트형의 성능이나 정온식 스포트형의 성능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 신호를 발하는 것이 바로 보상식 스포트형이라는 거죠. 보상식. 그죠? 두 가지의 성능을 다 갖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보상식 스포트형입니다. 보상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기 감지기죠. 자, 연기. 말 그대로 연기를 감지하는. 자,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연기를 감지해서 자,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감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류를 보시면 총 4가지의 감지기가 있죠. 자, 첫 번째, 이온화식 스포트형이다. 이온화식 스포트형. 그래서 이거는 뭐냐?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는 어떠한 지점이라고 해서 지점 스포트,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뭐다? 이온 전류죠. 이온 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것이다. 이온 전류. 이거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온 전류가 변화하는 것을 작동하는 것을 바로 이온화식 스포트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자, 광전식 스포트형, 광. 자, 여기서 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광? 광은 빛이죠, 빛. 빛광자의 빛. 자, 광전식 스포트형은 뭐냐?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자, 스포트형이니까 마찬가지로 뭐예요? 일국소죠? 스포트형이니까 무조건 일국소예요, 스포트형은.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에 접하여, 자, 뭐다? 무슨 변화다? 광량의 변화다, 광량. 빛의 양. 그죠? 그러니까 연기가 많이 발생할수록 어떻게 써요? 빛이 줄어들겠죠? 광량. 그래서 광량의 변화로 작동하는 것을 바로 광전식 스포트형이라고 합니다. 스포트형, 광전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광전식 뭐도 있다? 분리형. 자, 광전식 분리형도 있어요, 분리형.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빛의 양을 이제 감지하는 건데 발광부와 자, 수광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광부는 빛을 보내는 부분, 수광부는 빛을 받는 부분이 되겠죠. 자, 발광부와 수광부로 구성된 구조로 발광부와 수광부 사이의 공간에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을 이제 광전식 분리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 흡입형. 자, 공기 흡입형. 이것도 연기 감지기 하나입니다. 공기 흡입형. 자, 감지기 내부에 장착된 공기 흡입 장치로 감지하고자 하는 위치의 공기를 흡입하고 흡입된 공기에 일정한 농도의 연기가 포함된 경우, 그러니까 흡입한 공기 내에 어느 정도의 연기가 포함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농도의 연기가 자, 포함된 경우에 작동하는 것이 바로 공기 흡입형입니다. 공기 흡입형. 이것도 이제 뒤에 가면 다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 감지기에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 감지기들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 정도를 좀 비교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불꽃 감지기. 자, 화재가 발생하면 뭐예요? 불꽃이 발생하죠. 화염. 그죠? 화염 크게 발생하잖아요. 자, 그 불꽃을 감지하는 건데 그 불꽃에서 나오는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감지하는 거예요. 적외선, 자외선.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자, 먼저 불꽃 자외선식이 있어요. 자외선식. 그래서 불꽃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 때 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자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광량, 그러니까 빛을 받는 양이죠. 그죠? 예, 수광량 변화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을 불꽃 자외선식이라고 합니다. 크게 이게 이 불꽃 감지기는 크게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불꽃 적외선식. 그러니까 이건 자외선이고 이건 적외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불꽃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적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 그러니까 자외선이냐 적외선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외선인지 적외선인지. 그 다음에 불꽃 자외선, 적외선 겸용식.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꽃에서 방사되는 불꽃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적외선에 의한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하여 한 개의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것. 이게 바로 겸용식이죠. 겸용식. 자외선과 적외선 겸용식. 그 다음에 불꽃 영상 분석식.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불꽃의 실시간 영상 이미지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꽃 감지기의 종류 4가지 정도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복합형 감지기입니다. 복합. 자, 복합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혼합한 거죠? 그죠? 자, 혼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열 복합형. 그러니까 열 감지기들 중에서 뭐 한 거예요? 혼합한 거예요. 열 복합형. 자, 보시면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 정오식 감지선형, 정오식 스포트형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뭐라고요? 두 가지 성능의 감지 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두 가지 성능이 감지기를 함께 동시에 작동될 때 화재 신호를 발신하거나 두 개의 화재 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그 오보, 비화재보를 방지하는 거예요. 비화재보. 그러니까 열이죠, 열. 그러니까 차동식 스포트형과 그 정오식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작동 방식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좀 더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한 그러한 감지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도. 그러니까 비화재보를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연복합형. 연복합형은 연기 감지기 중에서 혼합한 거죠. 연기 감지기. 그래서 이온화식 스포트형, 광전식 스포트형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 가지 성능의 감지 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작동했을 때요. 함께 작동될 때 화재 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재 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 그죠? 그래서 이온화식 스포트형과 광전식 스포트형의 성능이 둘 다 있는 거예요. 연복합형. 자, 다음 불꽃 복합형. 그것도 뭐예요? 불꽃 감지기죠? 불꽃 감지기 중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자외선식, 불꽃 적외선식, 그 다음에 불꽃 영상 분석식의 성능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감지 기능을 함께 작동될 때 화재 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재 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불꽃 복합형이라는 거죠. 자, 다음 열연기 복합형. 뭐 다른 말로 열연 복합형이라고 해요. 열연기 복합형은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의 기능을 섞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열 감지기 및 연기 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성능의 감지 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엔드죠, 엔드. 함께 작동될 때, 그때 화재 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재 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열연 복합형 또는 열연기 복합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용어 자체가 또 보이잖아요.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를 복합해 놓은 거다. 그죠?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불꽃 복합형.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열 감지기와 불꽃 감지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 감지기 및 불꽃 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성능의 감지 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 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재 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 다음에 연기 불꽃 복합형. 이거는 연기 감지기와 불꽃 감지기의 복합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기 감지기 및 불꽃 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성능의 감지 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 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재 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 다음, 자, 마지막으로 열, 연기, 불꽃 복합형. 이거는 세 가지의 감지기를 다 섞어 놓은 거예요. 그죠? 세 가지의. 그래서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그리고 불꽃 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이거는 세 가지의 성능의 감지 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죠. 세 가지. 전부 다. 세 가지 성능의 감지 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 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세 개의 화재 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바로 열, 연기, 불꽃 복합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중요하게 다른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지기의 형식 볼게요. 감지기의 형식. 자, 이거는 형식별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보시면 감지기의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방수형의 유무에 따른 방수형의 유무에 따라 방수형과 비방수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방수형과 비방수형을 구분할 수 있고요.
자, 내식성. 그러니까 부식에 대한 내성이 있냐. 그죠? 자, 내식성 유무에 따라 내산형. 이거는 산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거죠. 내산형. 그 다음에 내알칼리형. 그죠? 또는 보통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내식성에 따른 분류예요. 내식성. 그 다음에 재용성 유무에 따라 재용성은 다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그죠? 그래서 재용형과 그리고 비재용형. 그러니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연기의 축적. 연기의 축적에 따라 축적형과 그리고 비축적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죠? 축적형과 비축적형. 그 다음에 방폭 구조 여부에 따라서 이제 방폭형과 비방폭형. 그죠?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그죠?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화재 신호의 발신 방법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단신호식, 다신호식 또는 뭐 아날로그식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신호 방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화재 신호 전달 방법. 전달 방법으로는 뭐가 있어요? 선이 필요 없는 무선식과 유선식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무선식과 자, 유선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꽃 감지기는 설치 장소에 따라 또 분류가 돼요. 설치 장소. 그래서 옥내형, 옥내 오개형, 그리고 도로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참고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기의 자, 형식별 특성들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실게요. 자, 보시면 먼저 다신호식이죠. 다신호식. 그러니까 신호가 많다는 거예요. 다 말 많아졌으니까. 자, 다신호식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감지기 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 시간의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동시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를 다신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신호를 보내는 것을 바로 다신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방폭형이다. 방폭형. 자, 폭발성 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했을 때 그 용기가 폭발 압력에 견디거나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감지기를 뭐라고 한다? 방폭형이다라는 거죠. 방폭형이다. 그 다음에 뭐 방수형은 많이 들어봤죠? 방수는 이제 물에 대해서 이제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 구조가 방수 구조로 되어 있는 감지기다. 방수형이다. 재용형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감지기다. 재용형. 그 다음에 축적형은 자, 축적 쌓이는 거예요. 연기가 쌓이는 거예요. 축적. 그래서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 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함으로 작동하는 감지기다. 그래서 이거는 연기가 축적이 되는 타입의 감지기 축적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식이다. 아날로그식. 그럼 아날로그식이 있으면 디지털식이 있냐? 그럼 아니에요. 자, 아날로그식만 있어요. 자,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의 감지기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실기 시험. 이것도 마찬가지. 다신호식. 그 다음에 아날로그식.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는 실기 시험에서 그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실기도 어차피 공부하셔야 되니까 지금 공부하실 때 확실하게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죠? 아날로그식. 그 다음 연동식. 자, 연동식은 뭐냐?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할 때 화재를 경보하며 유무선으로 주위의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고 신호를 수신한 감지기도 화재를 경보하며 다른 감지기의 신호를 발신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연동하는 거 연동. 그죠? 연동. 다른 감지기에도 또 발신하는 것이다. 연동식. 무선식은 선이 없는 거잖아요. 전파에 의해서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의 것이다. 무선식. 이런 용어들을 알고 계시면 돼요. 용어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사항이죠. 참고사항에 여기 보시면 8가지의 그 감지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앞 글자를 따시면 돼요. 여기 나오죠. 불정분, 복광, 아다, 축. 앞 글자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불정분, 복광, 아다, 축. 이 8가지의 감지기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게 어떠한 경우의 감지기냐?
지금 보시면 4가지 나와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얼마?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라는 얘기는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 그리고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몇 미터?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응 감지기. 몇 가지라고요? 이 8가지의 감지기라고요.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예요. 그 다음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다. 그래서 비화재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뭐예요? 화재가 발생했다고 알리는 거죠. 이게 비화재보죠. 그죠? 그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가 이 8가지라고요. 8가지. 그리고 교차회로 방식의 배선의 감지기에 사용되지 않는 감지기예요. 교차회로 방식. 이 교차회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있죠?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분말 소화 설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한 설비에 사용되는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이 교차회로 방식의 배선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8가지의 감지기는 교차회로 방식 배선의 감지기에 사용되지 않는 감지기가 이 8가지라는 거예요. 8가지. 그리고 지하 공동구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이 8가지다. 암기하셔야 돼요. 불정분, 복광, 아다, 축.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는 감지기의 우리가 종류를 이제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 종류를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세하게. 그래서 먼저 열 감지기부터 한번 볼게요. 열 감지기. 자, 열 감지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먼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라는 것이 있었죠. 그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그런데 여기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또 있어요. 자,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공기 팽창식. 자, 팽창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팽창한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부풀어 오르는 거죠. 팽창. 그죠? 자, 이 공기 팽창식이 뭐냐? 지금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래서 이 공기 팽창식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 자, 여기죠. 자, 여기가 뭐냐? 이 부분이 바로 감열실. 말 그대로 열을 감지하는 그런 실이에요. 감열실. 이런 감열실이 있고요. 그다음 리크 구멍, 리크 공, 리크 홀. 똑같은 말이에요. 리크 구멍, 리크 공, 리크 홀. 여기 이제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구멍. 그죠? 이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접점. 자, 접점이 2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 접점이 있고요. 여기는 움직이는 가동 접점이 있어요. 가동 접점. 그죠?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 여기 있죠? 요거. 여기 물결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다이어프램이에요. 다이어프램. 자, 다이어프램 있고요. 그 다음에 작동 표시 장치. 여기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작동이 되고 있다는 표시 장치가 있고요. 증판. 그리고 전원 및 배선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여기서 이 동작 원리를 볼게요. 동작 원리. 잘 보세요. 자, 화재로 인한 열로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 이 감열실 있죠. 감열실. 이 감열실의 공기가 뭐한다? 팽창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는 공기니까 공기가 팽창하겠죠. 자, 팽창하면서 이 다이어프램을 이렇게 밀어 올려요. 자, 다이어프램을 이렇게 밀어 올리면 이 접점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 접점이 위로 올라가서 요 고정되어 있는 이 접점과 딱 붙어요. 그죠? 밀어 올리면 붙겠죠. 이 2개의 접점이 딱 붙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공기 팽창식인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자, 이 리크 구멍은 왜 있냐? 자, 이 리크 구멍은 일종의 이게 오작동, 감지기에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겨울철 같은 경우에 우리 난방하죠, 난방. 자, 난방을 하면 온도가 막 급격히 올라가나요? 아니죠?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죠.
그럼 서서히 올라가면 열이라는 건 쌓여요. 그죠?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서서히 올라가서 열이 이만큼 쌓였어요. 그럼 이 가면실에 이 공기가 팽창돼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린 그냥 난방만 틀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자, 실내 온도가 완만하게 상승하면 가면실 내에 팽창된 공기가 어디로 누설된다고요? 이 리크 구멍, 이 구멍을 통해서 열이 이렇게 다 빠진다고요, 열이. 그 열이 빠져버리면 이 공기가 팽창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게 감지기가 오작동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리크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지기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리크 구멍. 자, 이렇게 해서 공기 팽창식은 이런 식으로 지금 동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자, 이제 열 기전력 방식이 있어요. 열 기전력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방식이냐? 먼저 구조를 이제 보시면은 반도체 열전대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여기 반도체 열전대라는 것이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가멸실, 여기 열을 감지하는 그 실이 있죠. 가멸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감도 릴레이, 그리고 접점, 그죠? 접점, 그리고 배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냐? 자, 보세요. 자, 이것도 열 감지기죠. 열 감지기죠. 자, 화재로 인한 열이 가멸실 하단에 반도체 열전대, 여기죠. 그죠? 반도체 열전대에 전달이 되면 뭘 일으킨다? 바로 이 열에 의해서 열 기전력을 일으키고 뭘 작동시킨다? 여기는 고감도 릴레이를 작동시킵니다. 열 기전력이. 자, 고감도 릴레이를 작동시킬 때, 그때 뭐 한다? 접점. 접점이 폐로되어서 바로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접점이 딱 붙음으로써. 그때, 똑같아요. 난방 등에 의한 완만한 온도 상승 시 온 접점 측 열 기전력과 크기가 같은 냉접점 측 열 기전력이 생겨서 서로 뭐 한다? 서로 상쇄, 없어지는 거죠. 기전력이. 그죠? 기전력이 서로 상쇄됨으로 접점이 뭐 한다? 폐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난방에 의한 완만한 온도 상승은 이 감지기를 작동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한 온도 상승만이 이 감지기를 작동시킨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열 기전력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이번엔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입니다. 자,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좀 더 넓은 범위라고 했어요. 그죠? 스포트형이랑은 달라요. 넓은 범위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먼저 첫 번째, 공기관식. 공기관. 자,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 공기관. 요 기관. 관. 요 관. 이게 지금 비어있는 관이에요. 관. 관이에요. 동으로 되어 있는 관입니다. 자, 가멸부와 검출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요 공기관, 여기가 가멸부예요, 가멸부. 그러니까 열을 직접적으로 감지하는 부분인 거죠, 가멸부. 그리고 이쪽 부분이 뭐야? 여기가 바로 검출부입니다, 검출부. 그래서 가멸부와 검출부로 나눠져 있으며, 자, 가멸부는 공기관. 그러니까 이 공기관에서 열을 감지하는 거예요, 공기관에서. 그리고 검출부에는 리크공, 그죠? 구멍 리크공, 다이어프램, 그리고 접점, 시험장치, 배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동작 원리를 볼게요. 자, 화재실에 길게 설치된 공기관. 이거 공기관을 이렇게 쭉 그 배관, 우리 보일러 배관처럼 이렇게 막 설치하는 거예요. 보일러 배관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공기관을 설치하는 거예요. 실내에다가. 그죠? 그래서 요 간격도 있어요. 간격. 요 간격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간격 같은 거 이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열이 가해지면 이 공기관에 열이 가해지면 공기관 내에 공기가 뭐 할 수 있어요? 팽창하겠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공기관 아래에 있는 공기가 팽창해서 이 검출부에 있는 뭐를 바로 다이어프램을 뭐 한다? 부풀려요. 다이어프램을 부풀리면 이때 접점이 뭐 한다? 폐로된다. 그러니까 이 접점이 붙는 거죠. 이렇게 딱 접점이. 붙어버려요. 붙어버리면 바로 수신기로 화재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난방 등에 의한 완만한 온도 상승 시에는 팽창된 공기가 리크공, 여기죠, 리크공으로
누설되어서 감지기는 뭐한다?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시험공 같은 경우도 감지기의 오동작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공기관식. 자, 그 다음에 자, 열전대식이 있습니다. 열전대식. 자, 열전대식은 이제 어떠한 자,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냐? 자, 먼저 자,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자, 감열부와 검출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감열부는 어디냐? 바로 여기 있죠? 열전대. 열전대. 이 열전대와 전선. 그죠? 이 전선들이 바로 감열부가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 검출부에는 뭐 미터 릴레이 그리고 접점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 접점이 딱 붙어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동작 원리를 보시면 화재로 인한 열로 열전대부가 가열되면 이 열전대부가 자, 가열이 되면 뭐가 발생한다? 열기전력이 생깁니다. 열기전력. 열기전력이 생겨서 미터 릴레이로 전류가 흘러 접점이 뭐한다? 붙는다. 이 접점이 딱 붙는다고요. 붙어서 수신기로 화재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수신기로. 그때 난방등의 완만한 온도 상승 시는 열 기전력이 작아서, 그죠? 이렇게 완만한 온도 상승은 열 기전력이 작아서 접점을 붙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지기가 작동 안 하겠죠. 이런 경우. 자,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으로는 열 반도체식이 있습니다. 열 반도체식. 자, 구조는 아까 열전대식과 비슷해요. 구조 자체는. 그래서 이거는 자, 감열부, 열을 감지하는 부분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런 열 반도체 소자와 수열판, 그리고 전선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열부에는. 그리고 검출부에는 미터 릴레이, 그리고 접점으로 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접점. 그때 동작 원리를 보실게요. 자, 화재로 인한 열이 수열판에 전달되면, 여기 수열판, 그죠? 수열판이죠? 수열판에 전달되면 열 반도체 소자에서 열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열 기전력이 발생해서 뭐하면 폐회로를 구성하면, 그러니까 접점이 붙는 거죠. 접점이 붙으면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난방등에 의한 완만한 온도 상승 시 자, 동니켈선에서 발생한 이제 동니켈선 역기전력에 의해서 오동작을 방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니켈선은 뭐다? 감지기의 오동작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리크 구멍도 감지기의 오동작을 막아주죠. 근데 여기 동니켈선도 마찬가지로 감지기의 오동작을 방지해줍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동니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동작을 방지해줍니다. 그죠? 이거.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정온식 스포트형 나옵니다. 정온식. 그러니까 차동식 스포트형과는 다르죠. 그죠? 동작 자체가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그 종류. 자, 그 작동하는 방식의 종류들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실게요. 자, 바이메탈의 활곡을 이용한 방식. 자, 활곡. 활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활곡. 활곡은 휘어지는 겁니다. 휘어지는 거. 그죠? 자, 바이메탈의 활곡을 이용하는 방식. 어떤 방식이냐? 자, 열을 받은 바이메탈이 굴곡되어서 휘어지는 거죠. 자, 굴곡이 되어서 고정되어 있는 접점에 접촉하면 화재 신호가 수신기로 자, 전달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접점이 있다고 할게요. 접점이. 그리고 여기에 자, 바이메탈. 자, 바이메탈은 이제 그 메탈이 이제 바이라고 하는 게 몇 개? 2개입니다. 2개. 그래서 바이메탈을 자, 금속 2개를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은 이제 그 화재에 의한 열에 의해서 이 그 바이메탈이 어떻게 되겠어요? 휘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이게 휘어지면서 여기에 붙는 거예요. 접점에 붙어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다고요. 그죠? 바이메탈의 활곡을 이용한 방식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원반 바이메탈의 반전을 이용한 방식. 그래서 이거는 뭐냐? 원반 형태의 자, 바이메탈이 가열되면 자, 반전이 되어서 자, 접점이 폐로되어 화재 신호를 자, 보내는 방식이 바로 원반 바이메탈의 반전을 이용한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속의 팽창 개수차를 이용한 방식. 이거는 뭐냐? 잘 보세요. 말 그대로 금속마다 팽창 개수가 다 다르겠죠. 그
다른 팽창계수차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식인데, 외부에는 고팽창 금속을, 그리고 내부에는 저팽창 금속을 달고 화재 시에 고팽창 금속이 길이 방향으로 뭐하면 팽창하게 되면 내부에 접점이 닿게 되어 화재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금속의 팽창 계수차를 이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용 절연물에 이용한 방식이 있죠. 가용 절연물. 그러니까 가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녹는 거죠. 녹을 수 있는 거. 녹을 수 있는 절연물을 이용한 방식인데, 자,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가용 절연물이 녹아 Y형 내부 전선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Y형 내부 전선이 벌어져 측벽 옆에 있는 금속판에 닿아서 폐로를 구성하면 화재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싹 벌어지면서 측벽 측면에 있는 그 폐로가 닿으면 그때 이제 화재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닿았을 때. 자, 그 다음에 액체의 팽창을 이용한 방식도 있네요. 그래서 수열체가 가열되어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반전판에 액체가 팽창하여 접점을 붙게 한다. 그때 액체는 보통 알코올 같은 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액체의 팽창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해서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그 방식, 요 5가지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입니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자, 여기서 그 감지선형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감지기가 전선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죠? 여기 보세요. 자, 전기적으로 절연시켜 놓은 2개의 선이 화재로 인해 열을 받아 일정 온도가 되면 가용 절연물이 녹아 2 선이 접촉되면서 폐회로를 구성하여 화재 신호를 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지금 절연으로 절연되어 있는 이 전선 2개를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2개를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완벽하게 절연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절연이 되어 있어요. 그럼 화재로 인한 열에 의해서 이 지금 절연물이 녹겠죠. 절연물이 녹으면 여기 안에 있는 그 도체가 붙겠죠. 절연물이 녹았으니까 그 도체가 딱 붙어버리면 폐회로를 구성해서 화재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연물이 녹아서 폐회로를 구성하면 그때 화재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입니다. 그죠? 이거. 자, 그 다음에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차동식과 정온식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가멸실, 다이어프램, 리크공, 고팽창 금속, 저팽창 금속, 접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차동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차동식. 요거는 이제 정온식에 해당이 되겠죠. 정온식 같은 경우. 그래서 화재로 인한 실내 온도가 급상승 시에는 다이어프램의 팽창으로 접점이 폐로되어 화재 신호를 발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바로 차동식이죠. 차동식. 그 다음에 화재로 실내 온도가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고팽창 금속이 활국 또는 선팽창하여 접점을 폐로시킴으로써 화재 신호를 발한다. 이거는 뭐예요? 정온식이죠. 그죠? 이거는 차동식, 여기는 정온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2가지 성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보상식이라고 하는 거죠. 보상식.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열 감지기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연기 감지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